요 1권 파트를 단가반 이번 과정에서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11월 중순까지 아마 연결될 것 같아요. 과정이. 8주를 일단 끝내볼게요. 2페이지 볼게요. 행정 기초이론인데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가볍게 책 확인해 보면서 갑시다. 그리고 단가반은 아시다시피 교훈과 달리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 암기까지 완성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 나갈 거고요. 일단 봅시다. 행정의 의 나오는데 거기 협의와 광이 나와요. 뭐 이거 바로 합시다. 그냥 우리 아실 것 같아요. 일단 행정에는 뭐가 있죠? 공행정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을까? 사행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행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뭘까? 협의, 작은 뜻이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모두를 결합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광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공행정의 주체는 누구예요? 모든 조직이에요? 정부예요? 무조건 정부예요. 하지만 공행정, 사행정을 모두 더했다고 말한다면 행정의 주체는 누굴까? 그럼 모든 조직이에요. 이건 시험에 날 수 있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합시다. 협의 보세요. 일단 첫 줄 정부 관료제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행정부의 구조 나와 있고 공무원 활동 나와 있죠. 이렇게 정부 비슷한 얘기가 써 있으면 무조건 뭘 찍으라고요? 그냥 협의행정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광의 개념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하니까 밑줄이죠. 뭐가 나올까 거기? 모든 조직이죠. 모든 조직에 있어서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동적 노력.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노력이라고 행정을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이게 사이몬이에요. 사이몬 고수가 이 의사결정, 협력행위 이만한 사람이 사이몬이에요. 다 필요 없고 정부가 나오면 협의행정, 하나 더 모든 조직이 나오면 뭐라고요? 광의행정. 이렇게 딱 암기하면 되는 거죠. 됐고 최근 개념 보실게요. 최근 개념 보시면 일단 아시다시피 행정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행정은 뭘까요? 이게 공행정일 거예요. 공행정 주체 누굴까? 정부죠. 정부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government라고 말하죠. government인데 요즘 이건 옛날인데 요즘 들어서 이 행정의 주체가 사실 변화가 좀 많아졌어요. 어떻게 됐죠? 정부도 물론 포함되지만 어떨까? 이렇게 쓸까요? 그냥 others, 다른 존재도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governance 개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행위 주체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governance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근 개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government에서 요즘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governance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번 낯선데 시험 from government 뭐라고 할까요? to governance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시험 났던 겁니다. from government에서 to governance로. 만약 시험도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from governance에서 to government 나오면 틀린 말이죠. 그죠? 요즘 분위기는 정부로부터 뭘로 가고 있다고요? to governance 가고 있다. 이제는 정부 혼자라고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다양한 주체가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됐죠? 아실 거라 믿고 이것도 별표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한번 읽어볼게요. 두째 줄 좋아요. 밑줄 정부와 민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통한 양자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 나와요. 이 말이에요. 잠깐 보실게요. 그러면 사행정 애들도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다 마는 거다? 얘를 한다는 겁니다. 애들도 옛날에는 얘네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얘들도 뭐 한다고?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버넌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바로 가버넌스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됐고 참고는 뭐 나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아트와 뭐 나오죠 거기? 사이언스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보실게요. 일단 졸렌과 뭐 있다고요? 디자인 있는데 졸렌은 뭐라고요? 규범 또는 가치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당위 이런 말인데 영어로 뭐라고 할까? value라 말하고요. 이걸 추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트로스 행정학이고 얘는 뭐죠? 사실 또 뭐라고요? 팩트죠. 이것도 뭐라고 할까? 이럴 때를 사이언스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안 썼죠. 자인 개념은 x is y라 표현돼요. 이거 기출 문제예요. 이렇게 할게요. 얘는 뭘까? x should be y라고 할게요. y가 팩트라면 이 y는 뭘까? x는 y가 should be 되어야 한다면 바람직한 거니까. 됐습니까? 7점 문제 났던 것은 x should be y라고요. x is y라고요. x is y일 때 이 y는 뭐라고요? 졸린다 자인이다.
사인이다. 이거 나왔던 기억납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만 추구할 때는 순수 학문이라면 이걸 모두 추구하면 뭐 된다고요? 응용 학문이다. 이런 말 쓰는 거죠.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심 났었죠. 군무원 문제에서. 그 2번에 보시면 왈도는 기술, 예술을 뭐라 표현했다고요? 아트 또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표현했고, 사이몬은 저 보실래요? 이 졸레는 강조한 사람이에요. 짜이는 강조한 사람이에요. 짜이는 강조한, 사이언스를 강조한 사람인데, 사이몬도 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이겁니다.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럴 때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럴 때를 practice라 표현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암기합시다. 왈도는 뭐라고 표현했다? 아트, 프로페셔널이라고 기술을 표현했고, 사이먼은 뭘 표현했다고요? 프랙티스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엎어치기 문제를 어디서 냈다고요? 군무원 기출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별표 2개 할게요. 이거 최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아무튼 단가반은 이렇게 하나씩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는 필요 없죠. 무조건 암기해요. 2번 보실게요. 행정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 나옵니까? 그거 보기 전에 옆에 조그만 팁이 있습니까? administration이란 말은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해볼게요. 공행적 영어로 뭐예요? public administration. 얘는 뭐죠? private administration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비즈니스 뭐라고 한다고요? administration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됐습니까? 아무튼 administration 말은 함께 있는 개념이고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봉사는 공행정과 사행정의 뭐다? 공통점이다. 이 말일 거예요. 게임 끝났고요. 그 다음 학자 하나씩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스트호프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행정이란 정의할 수 없고 다만 묘사만 가능해. 이런 말이죠. 그죠? 이만큼 행정은 복잡한 개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포스트호프. 왈도 보세요. 행정은 한 문장 한 절로 정의되는 것은 지적인 자극각성보다는 뭘 주고 있다고요? 마비를 불러일으킨다. 됐죠? 그래서 여기 얼굴 보니까 많이 익숙한 얼굴이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니까 어때요? 행정학이 명확하지나요? 자꾸 이제 더 이상해지나요? 공부할수록 이상해져요. 하여가 행정학이 마비가 벌어지는 이런 점일 것 같아요. 이 말 할 사람 누구라고요? 드와이트 왈도다 라는 겁니다. 왈도 먼저 합시다. 왈도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왈도는 나중에 이제 신행정론 쪽에도 가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요. 신행정론자 중에 누가 있냐면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넘버원 주자가 누굴까? 프레드릭슨이에요. 신행정학 하면 머릿속에 왈도도 기억하면 좋지만 넘버원 누구라고요? 프레드릭슨이 넘버원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기억합시다. 프레드릭슨이 넘버원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왈도는 약간 신행정에서 약간 비껴 있어요. 신행정 논자임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느낌 아시겠죠? 됐고 다음 페이지에 레포스키는 뭐라고 말했죠? 행정의 역사를 어떻게 소급했다? 고대까지 소급했다. 체킹하시겠고요. 그런데 행정학의 역사는 아주 짧다, 길다. 너무 짧다는 겁니다. 왜? 언제니까? 1887년이니까. 너무 짧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글라드는 행정을 뭐로 정했다고요? 무속 다음으로 뭐다? 오래된 직업이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당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이 공직이라는 자리가 사실 좀 재미있는 자리예요? 재미없는 자리예요? 좀 재미없는 자리예요. 너무 오래된 직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잘 하시고요. 그 밑에 보세요. 매스 싱크 보실게요. 로젠브롬의 행정학 접근법 나옵니까? 예, 접근법 좋은 점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 말 한번 보고 싶어요. 행정학은 합의된 행정 철학이 있다 없다?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행정학이 이게 뭐다라고 분명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로젠브롬은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러나 대략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뭘로? 관리로 볼 것이냐, 정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뭘로 볼 것이냐, 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요렇게 많이 보죠. 관리하는 정치로. 요럴 때를 뭐라고 하죠? 행정 관리로 볼 때를 행정 관리설이고, 이걸로 볼 때가 뭐예요? 정치 기능설 또는 뭐라고요? 통치 기능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넘버원 개념이고, 이게 요즘 새로 나온 게 뭐죠? 행정관리설의 새로운 버전이 신공관리론이고, 얘의 새로운 버전이 뭐죠? 뉴 가버넌스론이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이 행정을 경영으로 보느냐, 아니면 행정을 뭘로 보느냐, 정치로 보느냐, 이 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볼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됐죠? 학자 이름 볼 거예요, 좀 잠시 뒤에. 그럼 이제 봅시다. 로젠브롬 이야기를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관리 볼게요, 관리. 행정을 뭘로 보겠다?
관리로 보겠다는 것이죠. 밑줄만 긋게요. 행정을 관리로 보면 뭐가 중요해요? 민주가 중요해요? 능률이 중요해요? 능률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세요. 얘가 능률을 강조한 논리라면 얘는 뭐라고요? 민주를 강조한 논리예요. 능률 민주. 얘도 능률 민주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합시다. 다시 하나 더 할게요. 얘한테는 민주가 있다 없다? 민주가 애당초 없어요. 애당초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알아봅시다.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얘한테는 민주, 능률이 함께 있지만 얘는 능률만 있다는 겁니다. 얘는 민주나 애당초 없는 얘기예요. 얘한테 민주라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제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인 되거든요. 하나 더 볼게요. NPM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 있어요. 이공학 쪽에서 못할 것 같은데 NPM은 뭐가 유사하죠? 전자정부와 상당히 유사해요. 전자정부도 사실 이 개념에서 나온 건데 얘는 뭐라고요? 능률이 있다 없다? 있다. 민주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능률만 있지 민주가 없다. 요 컨셉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해볼게 내가. 됐죠? 다시 전자정부는 능률과 민주를 함께 추구하지만 NPM 뭐라고요? 능률만 있지 민주는 있다 없다? 민주는 없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정치로 볼게요. 행정을 정치로 보면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민주가 중요해요. 민주. 그래서 행정의 양개념이 뭐라고요? 능률 아니면 민주다. 그런데 능률과 민주는 어때요? 가까운 개념이에요? 대단히 배타적 개념이에요? 대단히 배타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사실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 조화롭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 알아주십시오. 그랬고 법으로 볼게요. 법에서 뭐가 중요할까? 합법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법 앞에 뭐 하죠? 평등하니까 형평이 나올 거예요. 됐죠? 형평 얘기는 또 잠시 더 할 거고요. 잠시 다음에 할 거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형평은 명확한 개념이다, 모호한 개념이다?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죠. 됐죠? 아실 것 같고. 하나 더 할게요. 거기 개인에 대한 관점 나옵니까? 행정을 관리로 정의하면 이 경영하는 애들은, 관리하는 애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인간으로 볼까? 인간으로 보지 않아야 할까? 인간으로 보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써있죠, 거기? 비인격성, 몰, 개인성 써 있습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요? impersonality라고 말하죠. 그 밑에 보시면 뭐 나올까? 거의 관료제 구조란 말 나와요. 이 관료제라는 것 자체가 이런 뭐예요? 비사인성, 몰, 개인성. 이거 기본 특징이에요. 됐죠? 물어볼게요. 관료제에서 이 몰 인격성, 비사인성은 관료제의 약점이에요, 특징이에요? 특징이지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이것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평등 대우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인간 소외가 생겨요. 됐습니까? 그런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볼게요. 옆에 보세요. 정치에서 사람은 뭐죠? 하나의 개인이다, 집단 속의 개인이다. 집단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집단과 집단끼리의 투쟁, 경쟁, 타협, 흥정, 협상의 과정이 아닙니까? 막 그럴 거라 믿고요. 그 다음 보실게요. 그 밑에 보세요. 조직구조 관점 보시면 뭐가 중요할까? 정치접근법에서는 대표를 제일 지향한단 말 나와요. 그래서 시험으로만 사람을 뽑자고요? 아니면 다양한 사람을 조직구조에 반영시키자고요? 다양한 사람을 조직구조에 반영시키자.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치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 정도 작업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시험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 관점이 있다 없다? 정치 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난 놀라운 일이에요. 국민의힘 대표라는 정치하는 사람이 대표 권력을 부정한다는 것은 정치 관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됐고. 물론 물어볼게요. 그러면 능률을 강조하려면 대표 권력이 좋을까? 실적주의가 좋을까? 실적주의 좋아요. 그런데 민주를 강조한다면 실적주의도 쓰지만 뭘 쓰겠다? 대표주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준석은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됐습니까? 그렇죠? 이준석한테는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고, 네,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너무 어린 친구라는 거죠. 어린 친구. 어려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여러분은 더 어리지만, 아무튼. 근데, 나이 많다고 철드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내가 보기엔 70 먹어도 그럴 거예요. 됐습니까? 이준석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못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나서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지 맙시다. 이준석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을까? 누구 도움일까?
아, 무슨 부모님 도우미, 뭐 있었겠지, 부모님도. 뭐, 또 누구? 박근혜 아니에요. 박근혜가 뽑아줬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사실. 됐습니까? 그럼 뭐예요? 뭘로 간 거예요? 실적주의로 간 거예요? 역관주의예요. 역관주의로 간 사람이 실적주의를 맹종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신이 없어, 애가. 지가 뭐 된 줄 아나 봐. 됐습니다. 그러자면 되죠. 됐고, 그 다음 봅시다. 됐고, 나쁜. 됐습니다. 하여간,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 하는 애들이 어리버리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즘 무슨 일이 나온 거예요? 허경영을 뽑자는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됐습니까? 근데 허경영의 말이 100% 틀린 말은 없어요, 사실. 실제 기본소득 얘기도 원래 처음부터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이 대통령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정치가 그런 분이 인기를 끌게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허경영도 떴다는 거죠. 됐습니다. 허경영한테 이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있다 없다?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이제 카우스 집에서 카우스 먹고 있다가 옆에 아저씨들이 막 얘기하는데 허경영 찍자 이러더라고요. 허경영 찍자 막 한 4명이 모였는데 허경영 다 찍자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마음은 나도 이해는 하나 그 이유만 하더라고요. 아저씨들이 한 중에 한번 맡겨보자. 여러분 반장선거예요. 학교 반장선거라면 한번 맡겨볼 수 있어 사실. 아니 뭐 중간에 하다가 못하면 바꾸면 되니까. 근데 대통령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가장 큰 역할 중에 뭐가 있을까? 외교도 있죠. 뭐 군 통수권자예요. 됐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뭐예요? 전쟁 대처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우리 같은 대통령 중재 나라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의 삶 전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나 뽑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고, 홍준표가 똑똑해. 아니, 홍준표 찍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 토론하는데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이런 말 물어보더라고요. 작게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작게가 뭐예요? 작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시에 이른바 작게 2015가 있죠. 그게 5015인가요? 그게 만들어지면 이른바 우리가 한미연합부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데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윤석열이 뭐예요? 작게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홍준표가 뭐예요? 모를 거라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대통령 될 사람이 군 통수권자가 뭐예요? 저런 것도 모르는 사람 시키면 어떡하냐. 그거 한 장면은 내가 보기엔 뭐예요? 윤석열은 500만 표 날아갔어요. 내가 보기엔 끝났어요,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됐습니까? 그 정도 봅시다. 그냥 맡겨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목숨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됐고. 이번 선거도 대충 하면 안 되겠죠? 됐고. 최선은 아니라도 뭐예요? 그냥 최악은 피하자.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술만 안 했지만, 내가 나오고 싶어 죽겠어, 지금. 됐습니다. 어리버리해가지고 죽겠어, 애들 진짜. 됐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니까 세상에 큰 흐름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막 어르신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해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됐습니까? 걔들도 뭐 잘 모른다고 지금.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판검사면 대단한 줄 알았죠, 여러분들? 그 판사 검사 뭐더라고, 그래서. 알아, 몰라요? 몰라요. 됐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의사는 똑똑해 안 똑똑해요? 뭘 똑똑해 의사가. 나 죽겠네 진짜.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우리나라 이렇게 웃긴 게 의사면 뭐 다 아는 줄 알아. 됐습니까? 판사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이런 구조를 깨한다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문제라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고. 카센터 직원들 뭐예요? 똑똑해 안 똑똑해요? 똑똑해. 어디에 대해서는? 차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다. 알 수 있겠죠? 됐고. 이 나라 진짜. 그만합시다. 내가 그런 나라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내가 진짜 자기 분야에 정통한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만들어 드릴게요. 판검사가 아니라.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판사, 검사, 의사 얘네들 때문에 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됐죠? 백신하를 만들어 못 만들어요. 백신하를 못 만들어. 허치미를 오르는데.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미국을 또 떼돈 벌잖아요. 파이자 모더나 떼돈 벌잖아요 지금. 부스터샷 맞춘다면서. 또 맞추면 그거 얼마예요 그게 도대체. 하나당 뭐라고요? 한 샷당? 20불이에요 20불. 도대체 몇만 원 맞춘 거예요 지금 이게. 돈 떼돈 벌죠. 여러분
의대가 세야 돼요? 약대가 세야 돼요? 약대. 약대가 세야 돼요. 대한민국 그런데 뭐예요? 약살기를 흑살에 껍데기로 하죠. 됐습니까? 그냥 웃기다니까 진짜. 그래서 약국 차리려면 어떻게 돼요? 약국 차리려면 그 위에 있는 의사한테 뭐예요? 커미션을 줘야 돼요. 커미션을 줘야 돼요. 병원 만들 때 뭐예요? 약사가 인테리어를 다 비용을 대줘야 돼요.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의사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뭘 하는데 대체? 의사, 여러분 병원가 뭐 해줘요? 의사가? 예, 진찰하고 뭐 해줘요? 처방하고 뭐 줘요? 약 사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더 합니까? 진짜는 뭐라고요? 약이라고요. 됐죠? 봅시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가 약대에 가서 또는 수의학과도 가서 실제 임상실험을 통해서 뭐예요? 제약회사에 진출하고 아니면 모로나처럼 뭐예요? 새로운 창업을 하고 이런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흥분했고 법 좀 볼게요. 법에서는 뭘로 보죠? 사람을? 하나의 사람이에요? 인격이 존재해요? 인격이 존재니까 인격은 어느 상황이라도 뭐예요? 훼손되면 안 되죠. 훼손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조직구조를 뭘로 본다? 법에서는 적법 절차란 말 써 있어요. 적법 절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듀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듀 프로세스. 이런 말 튀어나온다면 그냥 찍으세요. 이걸 적법 절차라고 그래요. 듀 프로세스. 됐죠? 듀란 말이 뭐예요? 예정된 과정의 뜻 아닙니까? 듀 프로세스가? 이거 적법 절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도 아주 중요한 법이 있죠. 무슨 법이 있을까?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행정일 할 때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도록 법을 규정해놨는데 이런 행정절차법은 만들어 놓으면 누가 피곤해질까? 국민이 피곤해질까? 공무원이 피곤해질까? 공무원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무조건 뭐예요? 이런 법적 절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됐죠? 아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 다 했어요. 그 밑에 인신동 볼게요. 연역이론이라는 말 나와요. 연역이론? 관리조건법은 일단 베이스가 뭘까? 경영학 아니면 뭐라고요? 경제학이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할게요. 관리를 여기서는 경제로 볼게요. 시험 문제에 경제학 언저리가 튀어나오면 뭘 찍으라고요? 귀납 연역. 100% 연역 찍는 거예요, 그냥. 경제학 언저리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연역법 찍으세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퍼블릭 초이스라는 학문 분야도 뭐라고요? 귀납법, 연역법? 연역법이에요. 아실 거라 믿고요. 다 아시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정치에서는 뭘 보죠? 인신론이. 자유주의 정치 이론이고요. 법에서는 뭘 보죠? 재결 나와요. 재결. 재결이란 말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결정을 재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재결을 선호하죠. 미국은 사실 재판 제도가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판사 재판이에요? 아니면 배심원 재판이에요? 배심원 재판을 하는데 배심원의 결정을 뭘 한다고요? 재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보겠고요. 앞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뭐예요? 판사가 재판한다고요? 즉 배심원 재판 가자고요. 지금도 국민참여 재판이 있긴 하지만 아주 제한적이고 배심원 재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판사들이 뭐예요? 상식이 좀 있다 없다. 상식이 부족해요. 이 법률하는 애들이. 그게 이제 한계다라는 그런 점을 겁니다. 됐고, 그 다음 봅시다. 예산도 보실게요. 관리접근법에서 예산을 뭘로 볼까? 합리주의 예산. 기억나세요? 혹시 이런 거? 아실 거라 믿고요. 공부하신 분들, 합리주의 예산에 뭐가 있죠? PPBS 또는 ZB 같은 게 있고요. 우측 보시면 점등주의 예산 나옵니까? 뭐 있을까? LIBS 아니면 PBS가 나옵니다. 아직 눈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겠고. 권리주의 예산 나옵니까? 옆에 쓸까요? 뭐 있을까?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인지 예산. 권리주의 예산에 뭐 있다고요? 성인지 예산. 그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남녀 평등을 위한 예산이에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남녀 평등을 위한 예산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재명조사 할게요. 내가. 권리주의 예산은 별표 하시겠고요. 학자 이름 암기하시고. 됐죠? 그 다음 행정 법학적 행정개념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행정법쌤이 하실 거예요. 나 이런 거 안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 개념 나옵니까? 다 아시니까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두 개는 꼭 해야 돼요. 행정관리설과 뭐는? 통치경선을 꼭 해야 됩니다. 행정을 경영으로 보느냐? 행정을 통치로 보느냐? 꼭 해야 됩니다. 오늘 3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누가 주장했다?
우드로 윌슨. 그래서 우리 이분을 뭐라고 하죠? 쓰세요. 거기다 아버지. 아버지 쓰시고요. 이분이 쓴 논문 뭐가 있죠? Study of Administration. 벌써 느낌 오죠? 이분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구분했다 안 했다? 구분 안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말 쓴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행정의 연구란 말했고, 여기서 뭘 얘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 행정은 일종의 뭐다? 관리작용이다. 실제 뭐라고 했죠? Public administration is a kind of business. 행정은 뭐다? 관리다. 그 말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행정, 사행정, 뭐라는 이런 놈이 생긴 거고. 그 다음, 하나씩 다 볼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헌법을 구성하는 게 어렵다고요? 헌법을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요? 헌법 구성보다는 헌법 운영이 어렵다. 이 말 한 사람 누구라고요? 우드로 윌슨인데, 헌법 구성이 정치고 헌법 운영이 뭐라고요? 행정인데 정치가 어렵다? 아니면 행정이 어렵다? 행정이 어려운데 왜 연구 안 하냐? 이 말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누가? 우드로 윌슨이. 또 보세요. 만약 어느 강도가 칼을 정교하는 것을 본다면 그가 갖고 있는 살인의 의도를 제외시킨 채 뭐만 빌려올 수 있다? 칼 가는 기술만 빌려올 수 있다. 목적은 빼버리고 수단만은 경영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 이 말도? 우드로 윌슨. 묶음 주시고 발표하세요. 하여간 시험 문제에 이런 말들 나오면 누구 말이라고요? 우드로 윌슨 딱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지금. 3번. 아시죠? 나 안 하고 싶은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예요? 정치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행정이 있었는데 얘를 뭐 하자고요? 날리자고요. 그래서 뭐 하자? 정치는 구분하자고요. 그래서 정치는 뭐 하고? 결정하고. 행정은 뭐 하고요? 집행하고. 이런 말이 뭐라고 한다고요? 정치는 뭐론론? 이원론이다. 이 말 나오는 거예요. 게임 끝이죠. 마무리할게요. 공사행정 뭐론론? 이론론. 정치행정 뭐론론? 이원론. 게임 끝이에요. 이게 출발이었고요. 네 번째 보실게요. 과학적 관리와 원리 접근법을 중시하며 라는 말 나와요. 이 원리 접근법에 앞에 쓸까요? 거기다? 꺽쇠하시고 쓸까요? 무슨 원리일까 이게? 과학적 원리예요. 이 과학적 원리를 중요시한 그분이 누굴까? 쓰세요. 귤릭이에요. 귤릭. 그래서 행정관리설 시대에 바로 행정원리론이 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행정관리론과 함께 이 행정원리론, 즉 과학적 원리는 뭐라고요? 사실 거의 같은 맥락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이 과학적 원리를 강조했던 것이고, 이때 특히나 뭘 강조했다고요? 능률을, 민주를? 능률을 강조했고, 무슨 능률일까? 당연히 기존 능률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동합시다. 바로 뭘 보고 싶냐면 조직론 잠깐 가보실게요. 조직론. 쭉 가볼게요. 조직론을. 한번 쭉 가볼게요. 그냥 보고만 올게요. 그냥. 별건 아닌데 원리가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원리가 나와서. 나도 이 책 바뀐 지가 꽤 돼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네 나도. 페이지 416페이지요. 416페이지 보시면 416페이지 보시면 뭐 나오죠 거기? 이 심판 416페이지 02번에 뭐 나오죠? 구조에서 원리 나옵니까? 다른 말로 조직에 여러 가지 원리 나와요. 이 원리가 뭘까 이게? 이게 과학적 원리예요. 416페이지요. 416페이지 이게 뭐라고요? 과학적 원리고 또 하나 쓸게요. 이 원리가 뭘까? 쓰세요. 고전적 원리예요. 이 과학적 416페이지 416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제목에 쓰세요. 이 원리가 뭐라고요? 과학적 원리 또 뭐라고요? 고전적 원리라고요.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대표주가 누구라고요? 사람 중에서도 귤릭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행정관론자들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가 있죠? 그런 원리에 계층제 원리, 5페이지 명령통일의 원리, 통술범의 원리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 부처 편성의 원리, 다음 페이지 분업의 원리, 6번에 조정의 원리 나옵니까? 계속 넘겨보세요. 7번 예외의 원리 나옵니까? 그런데 420페이지 보시면 03번에 뭐 나와요 거기? 비판 나와요. 사이몬이 이런 얘기를 뭐라고 비판해요? 이게 무슨 과학적 원리냐? 이거 속담 격언에 불과하다 라고 누구를 비판한다고요? 사이몬이 누구를? 귤릭을 비판한 거예요. 사이몬이 그래서 얘들을 엄청 비판해요. 얘네가 말한 원리가 대체 무슨 원리냐 이게. 속담 격언이 이제 무슨 과학적 원리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 고전적 원리의 결정판이 뭐라고요? 지금 말한 이 페이지에 나오는 고전적 원리, 과학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먼 교수는 뭐예요? 얘네가 말한 과학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뷰릭이 말한 이 과학적 원리라는 것이 과학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고요?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기술적 행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과학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기술적 행정이라고 말을 하죠. 진정한 과학의 시작은 누구였다고요? 사이먼부터 시작돼요. 사실은요. 사이먼이 보기에 얘는 뭐예요? 과학이 아닌 거예요. 됐죠? 그 얘기를 지금 연결시키고 싶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시 오시고요. 다 아시고 있죠 지금?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역관죄의 폐단 극복이란 말 나와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역관죄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뭐가 나왔죠? 인사행정에서 역관죄를 깨면서 뭐 나왔어요? 정당의 충성도로 사람을 뽑다가 드디어 뭘로 바뀌죠 이제? 시험을 뽑는 실적주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쓰세요 거기다. 역관죄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밑에 쓰세요. 뭐? 실적주의가 등장하죠. 그걸 쓰세요. 폐단을 극복하면 그거 바로 밑에다 쓰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적주의와 함께 나타났던 뭐라고요? 전통적 구조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행정관리의 시작이 사실 뭐와 함께 한다고요? 역관주의와 함께해요? 실적주의와 함께해요? 실적주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강조하죠. 실적주의가 뭘 강조할까?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히. 됐습니까? 다시 역관주의는 뭐예요? 정치예요? 경영이에요? 정치죠. 역관주의는 뭘 강조할까? 능률을 민주를. 민주를. 실적주의는 당연히 능률이에요. 쓸게요. 뭐 쓸 것도 없는데 그냥 쓸게요. 그냥. 뭐와 함께 했다고 얘가? 실적주의와 함께 했다는 이거예요. 그럼 맥락이 거기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예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그 시험대들은 그러니까 뭐 웃긴 일 하잖아요. 무슨 대변인을 뽑는데 뭐예요? 시험을 봐? 지가 뭔데? 어르신들한테 지가 시험을 봐? 웃겨 진짜. 나 이 나라 진짜.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나 보겠어. 진짜. 됐습니다. 지가 시험 출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가. 뭐예요? 학위 뭐예요? 학위. 학위 뭐예요? 그게? 학사예요? 석사예요? 박사예요?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아니에요. 학비리 주제. 뭘 시험을 내? 학비리 주제. 국비리는 면했네. 웃겨 진짜. 나 잠깐 가보실게요. 가보실게요.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행정 가볼게요. 인사행정. 이제 지도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인사행정 바로 볼게요. 인사행정 가보시면 이런 파트가 나와서 그래요. 어디냐면 페이지 586이요. 페이지 586 보실게요. 586 보실게요. 586 보시면 거의 박스가 하나 나옵니까? 586? 찾았어요? 586 보시면 박스면 역관주의 이념에 뭐가 써있죠 거기? 대응, 정치, 민주란 말 써있어요. 타겟은 민주예요. 역시 정치나 민주 비슷한 말이고. 실적주의 보시면 뭐 나와요 거기? 전문성 좋죠. 그 밑에 뭐 나와요 거기? 효율 나오니까 효율? 효율이 뭐예요 그게? 그게 능률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행정관리설은 역관주의 폐단 극복을 위한 노력이었고 실적주의와 함께 나타났던 뭐라고요? 그 당시에 행정개혁운동에 따른 겁니다. 됐습니까? 언제부터,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거의 100년 전쯤에 나타났던 행정개혁운동이죠. 그 미국은 초창기에 그래서 뭐예요? 이 정치 위주의 행정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능률 위주 행정으로 바뀌면서 행정이 출발했던 거예요. 그 행정은 초창기에 뭘로 시작했다고요? 민주로 시작한 거예요? 능률로 시작한 거예요? 아니지. 능률로 시작한 거죠. 행정관리설이 처음이니까. 그죠? 우리 행정은 뭘로 시작했다고요? 민주로 시작했다고요? 능률로 시작했다고요? 능률로 시작했다고요. 뭔 말 아시겠죠? 그 정도 작업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 그 얘기 보고 싶었어요. 여기 별표 좀 할게요. 머릿속에 역관주의 뭐라고요? 민주. 실적주의는 뭐라고요? 능률. 얘는 뭐라고요? 능률. 얘는 뭐라고요? 민주. 얘는 뭐라고요? 얘도 둘 다. 그래서 요즘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정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정부 때문에 뭐예요? 농민을 좋아할지 몰라도 민주는 난 잘 모르겠네요. 나는. 난 좀 비판적이니까. 전자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뭐예요? 민주 왜곡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뭐예요? 침해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뭐예요? 크게 신경 써야 안 써요.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 보니까. 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볼 수 있겠고요. 아, 어디 식당 갈 때 뭐예요? QR코드 있는 곳은 모르겠는데 QR코드 없는 곳은 어떡하죠? 전화를 쓰죠. 아, 놀라워요. 전화번호를 막 써. 전화번호를 막 써. 막 써.
직원이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 직원이 여기 여자 손님 왔어. 예뻐. 전화 왔으니까 뭐예요? 전화 막 해. 사귀자고. 되겠어 이거. 안 되죠. 근데 쓸 때 거부감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거부감 느꼈죠? 안 느꼈죠? 안 느껴.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QR코드 보시면 거기 여러분들 암호처럼 돼 있는 거 있죠? 그 숫자하고 한글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전화 적지 말고. 수기도 쓸 때. 그 나오잖아요. 띄워봐요 한번. 뭔지 몰라. QR 띄워봐요. 같이 띄워줘야 돼. 진짜 띄우네. 거기 보시면 써 있어요 거기? 뭐 개인 안심번호 써 있어요?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화번호 쓰지 말고.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인식이 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알려줘 안 알려줘요? 이런 거 안 알려줘 하여간. 전화번호 막 쓰게 돼 있어. 뭐 쓰라고 하면 써. 참 한국인들도 뭐예요? 착해 안 착해요? 참 착해. 미국 같은 뭐예요? 뭔 개소리 이런다니까 미국 같으면. 내 번호를 왜 적어? 이렇게 이런다니까. 그래서 그걸 적으세요 거기다. 그거 써있죠 그 위에 뭐 써있죠 뭐 써있어요. 말하지 말고요. 말하지 말고. 여기다 말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렇게 할 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중요하니까. 됐죠? 그렇게 합시다. 아, 차에 뭐예요? 연락처 써놔. 와 무서워. 차 번호 나와. 연락처 나와. 누가 타는지 다 보여. 쫓아가 못할 건데. 범죄가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심번호 써야 돼 원래 이거. 아 죽겠어 진짜 우리나라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서로 뭐예요? 우린 다 이거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 우리는 인식이 그래요 다. 아이 국민 다 가족인데 뭐 서로 뭐 돕고 지내지 뭐 이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자유주의 나라는 저런 인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타인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상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자 하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이거 행정학이라고 미국학이라고요. 이거 미국학이에요. 이거 완전히. 미국이 하는 겁니다. 됐고. 앞으로 그걸로 쓰세요. 그거 외울 수 있어 없어요? 개인 안심번호. 그거 못 외워요. 그거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QR로 찍으면 좋은데 이제 조그만 식당들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수기할 때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됐고. 여러분 신원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됐죠? 개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뭔지. 됐고. 질병청 알아볼 수 있지만. 그 다음 보실게요. 생각보태기 먼저 볼게요. 거기 시정개혁운동 나와요. 아, 이거예요. 이것도 시정개혁운동이고 이것도 시정개혁운동이었어요. 미국에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이 도시별로 이런 개혁운동 했다고요. 그 개혁운동이 뭐라고요? 밑줄. 무슨 운동? 진보주의 운동이에요. 진보주의 운동 나옵니까? 아,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진보만 진보가 아니에요. 이 보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뭐가 있다고요? 개혁은 모두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 운동은 뭐라고요? 1960년에 나타났던 그런 진보주의와는 개념이 달라요. 이때 완벽한 개혁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때의 진보주의 운동은 뭘 위한 진보주의 운동이었죠? 능률, 형평, 민주. 능률을 위한 진보주의 운동이었어요. 밑줄만 거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봅시다. 1906년도에 뉴욕 시정조사연구소 나옵니까? 밑줄 닦으세요. 뉴욕 시정조사연구소. 지금도 이 기관이 뉴욕에 있어요. 발표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뭐예요? 시정개혁운동을 시작했다라는 말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뉴욕 시정조사연구소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얘기가 나오면 100년 전에 미국의 개혁운동이었다. 바로 뭐다? 능률의 운동이었다. 이런 말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됐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 공부하시면 더 드세요.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 뭐예요? 미국에 지금 의회에서 예산 의결이 지금 뭐예요? 했다 못했다. 예산 의결을 좀 못하될 위험에 처했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산 성립, 불성립. 예산 불성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 미국은 큰일 나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답습예산. 답습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답습예산이 되면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할 수 있고 사실 뭐예요? 공무원 인건비도 뭐예요? 못 줘요. 그걸 셧다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셧다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뭐 한번 여러 번 벌어졌으니까 풀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산 불성립이 많이 있어 왔다 없다? 많이 있어 왔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예산 불성립하면 뭐가 빠지죠?
준예산인데 우리나라는 쓴 적이 있다 없다? 준예산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답습예산을 쓴 적이 있다 없다?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좀 여야가 좀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됐죠? 됐습니다. 뉴스 봤어요? 예산 불성립 위험이 있다는 거 봤어요? 셧다운 나올 텐데? 그만합시다. 출제자들도 뭐라고요? 저 하늘나라에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 대한민국 다 있는 사람들이 출제자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을 맞대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학자 이름 들어갈게요. 학자 이름 곧바로 암기 들어갑니다. 윌슨 나와요. 윌슨. 누구죠? 행정학의 아버지. 굿노우 나와요. 굿노우. 이 사람도 행정관리선자인데 잘 보세요. 정치는 뭐 하는 거고? 국가의사 결정이고 행정은 뭐다? 국가의사 집행이다. 잘 보셔야 돼요. 국가의사 결정이 정치고 국가의사 집행이 뭐다? 행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 굿노우. 3번 화이트 나와요. 최초로 행정학 교과서 쓴 사람이 화이트예요. 화이트로 찌우면서 책 썼나 봐요. 화이트. 최초 교과서 쓴 사람. 귤릭 나와요. 아, 이 사람이에요. 귤릭이 바로 뭐라고요? 행정 원리 얘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그 귤릭 잊지 마시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윌로우비 나와요. 윌로우비. 윌로우비. 귤릭 나와요. 아, 어윅 나와요. 어윅. 어윅이 누구냐면 귤릭과 함께 뭐? 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행정과학 논집이라고 표현해요. 행정과학 논집. 쓰세요. 번역으로 쓰세요. 행정과학 논집. 기출된 문제예요. 행정과학 논집이라고 번역합니다. 편찬한 거예요. 이거 쓴 사람 누구라고요? 어이과 귤릭. 한 사람 더 할게요. 문희 견학생 문희. 조직 제1의 원리가 뭐다? 조정이다 라고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문희예요. 이런 분들이 모두 어디 있는 분이라고요? 여기 있는 분, 여기 있는 분. 행정관리실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정말 좋네요. 오늘 맥락 정말 좋네요. 됐고. 그 다음 이제 통치경설입니다. 행정은 뭐예요? 통치죠. 언제 나왔죠? 1929년 경제 대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거죠. 이때부터 우리 행정은 뭘로 바뀌었죠? 집행만 하는 거예요? 결정도 한 거예요? 결정도 한 거죠. 여러분 행정이 결정까지 넘나들면서 행정학의 정체성은 사실 상당한 부분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이때 뭐예요? 행정학의 정체성이 생기고 이때 뭐가 생겼다고요? 정체성 위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얘는 뭐라고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벌어진 거예요. 아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보세요. 4번 보세요. 정체성 위기가 벌어졌다. 왜? 행정이 집행만 했다면 좋았는데 결정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문제 생겨라는 겁니다. 됐고. 2번 행정은 뭘 한다? 결정만 한다, 집행도 한다. 결정, 집행 모두 한다는 거 아닙니까? 3번 기능성을 비판하면서 뭐도 추구한다? 민주도 추구하면서 뭘 추구했다? 사회 능률성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특히나 능률의 원조는 뭐죠? 주로 기계 능률이죠. 원조는. 사람을 들어볼게요. 니목 나와요? 밑줄. 뭘 얘기한 사람? 사회 능률이란 말을 한 사람. 니목. 애플비 좋아요. 애플비. 정초와 행정은 뭐라고요? 연속 순환 과정이다. 애플비 별표하세요. 애플비. 애플비는 여러 번 나온 인물이에요. 애플비. 디목도 물론 유명하지만 애플비 중요하고요. 가우스 혹시 기억나세요? 가우스? 이 사람 누구죠? 생태론자예요. 생태론자이지만 이분이 또 있다고요. 바로 통칭에서 있는 사람이고 밑줄. 우리 시대 행정이론은 곧 뭐다? 정치론이다. 라고 하는 사람 누구? 가우스. 세이어 별표. 세이어 별표. 아, 좋아요. 아울러부터 볼게요. 내가 맨 끝에부터. 아울러. 그는 공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같다. 중요하지 않은 점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다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사행정 이원론 말하는 사람이 세이어죠. 이 사람이 통칭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이어 별표하시겠고요. 프레디슨. 이 사람이에요. 프레디슨이 용어를 바꿔서 한 말 썼어요. 정부행정이란 말을 이제 그만 좀 쓰고 이거 쓰고 뭐 하자? 공공행정으로 좀 얘기 쓰자. 정부행정이라는 말 쓰면 자꾸 행정을 뭘로 이해한다고요? 정부의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이 말 좀 쓰지 말고 공공이라는 말 쓰므로써 행정을 뭘로 이해하자? 시민의 관점으로 이해하자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프레디슨이에요. 프레디슨은 이 시민 관점을 특히나 강조한 분이다 라는 장면을 함께 좀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을 특히나 강조했다. 11피 볼게요.
11P. 11페이지 가보세요.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가보실게요. 매스잉크 보시면 공공성에 대한 상대적 인식이라고 박스 있습니까? 찾았어요? 박스 맨 밑에 보세요. 프레드슨의 공공성 보시면 총 몇 가지 관점이 있죠? 5가지 관점이 나옵니까? 다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뭐 있죠? 4번 별표예요. 시민사회 관점이란 말 나와요. 이 프레드슨이라는 인물 자체가 시민 관점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어딨어? 시민 관점을. 그래서 있죠, 거기. 프레드슨이 가장 중시한 개념이다 말 나옵니까? 프레드슨은 신행정 논란의 대표 주자면서 시민 관점을 특히나 강조한 분이다 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요거 먼저 합시다. 다시 가세요. 이제 행정 행태론부터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말로만 합시다. 행정이 뭐다? 행태다. 행태는 뭐다? 협동행위다.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렇게 정해버리면 공행정과 사행정은 같아지는 거죠. 공사행정 이론은 이론이 되는 거죠. 됐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안 했구나. 논리 실증주를 차용했단 말 나옵니까? 논리 실증주가 뭐예요? 뭐 안 해도 되는데 로지컬 파지티비즘이 뭘까? 이게 우리 현상을 연구할 때 뭐하죠? 가치와 사실이 있는데 뭘 빼자고요? 얘 빼버리고 얘만 하자. 그럼 연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객관화 될 것이고 그럼 뭐 될 것이다? 사이언스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 행정행태설이 과학 위주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얘는 과학, 얘는 아트, 얘는 뭐라고요? 다시 과학이죠. 뭐 있어? 과학이죠. 이게 진짜 과학이죠. 그런데 그러나부터 비추보세요. 사이먼은 논리 실증주의를 차용했는데 어떤 관점에서만? 방법적으로만 차용했을 뿐이지 정치와 가치를 포기했다 안 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치와 가치 개념을 포기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만 가치를 빼자 얘기했지 실제는 뺀 거다 안 뺀 거다. 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고 싶었고요. 다음 피. 아하. 거기 보시면 사이먼과 마라드 나옵니까? 쓰세요. 사이먼은 누구? 제자. 마라드는 누구? 스승. 시험도 이런 것도 했었어요. 마라드가 스승이고 사이먼이 누구라고요? 제자다. 이렇게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거기 관리설과 행태설 비교한 거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관리설 뭐예요? 정행 몇 이원론. 행태설 뭐예요? 아니지. 정행 이원론 똑같잖아요. 왜 이래? 행정 행태설이 행정 행태인데 행태가 뭐라고요? 의사결정 과정이고 협동행위니까 공행정 사행정이 똑같잖아요. 공사행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이잖아요. 그럼 둘 다 뭐라고요? 정행 이원론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뭐가 써있어 거기? 관리설은 규범 처방적이라는 말 나와요. 왜 이래요? 사이언스인데 이런 말씀 안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얘가 사이언스인데 진짜 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귤릭이 이런 말을 해요. 관리설 말하는 원리가 뭐라고 이게? 과학적 원리이면서 뭐라고요? 기술적 수학이라는 말 쓴다고요,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귤릭조차 사실 이게 과학인지 기술인지 구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과학과 예술에 대한 구분은 사이먼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과학이 되려면 규범 처방성이 있어야 돼요. 경험 실증성이 있어야 돼요. 경험 실증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 둘 다 정행 이원론이지만 진짜 과학은 누구라고요? 사이먼 거예요. 그 차이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할게요. 행정관리설은 정치를 부인했어 안 했어요? 부인했죠. 왜? 역관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면서 얘가 나왔죠. 정치를 빼면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를 부인했다고요. 하지만 사이먼 얘기는 뭐라고요? 정치를 부인했다 안 했다. 단지 방법적으로만 제꼈지 실제 제낀 것도 제낀 게 아니다. 실제로 제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별표하세요. 그래서 관리설과 행태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진짜 과거가 누구라고요? 행태설이고 정치를 부인한 건 누구라고요? 관리설이고 사이먼은 뭐예요? 정치를 빼자고 방법적으로만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 뺐다. 실제 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별표하세요. 그거 좋아요. 그거. 기출문제였고요. 좋았어요. 그 다음 그 박스 밑에 보실래요? 관리설을 과학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예술로 이해하는 입장이 공존한단 말 나옵니까?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얘가 과학이다 기술이 이렇게 말했거든 지금. 귤릭이 뭐 졸렌 자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아니 이게 이 사람 귤릭이. 그 다음
발전 기술을 안 할래요. 얘는 뭐죠? 발전의 장강이죠. 어느 나라를 설명하는 모형이죠? 미국 아니면 후진국? 후진국, 대한민국 설명하는 이론이다. 됐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진국, 후진국? 선진국 됐어요. 됐는데, 행정학 측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후진국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한테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후진국? 여러분한테는? 선진국이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선진국 아니에요? 말합시다. 나 때는 대한민국 뭐라고 배웠을까, 나는? 어릴 때. 후진국 배우지 않고 그냥 개발도상국, 발전도상국. 발전도상국은 뭐예요? Developed country, developing country. 디벨로핑 컨트리 하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뭐 했다. 우리말 썼거든, 우리 때. 중진국. 후진국은 딱히 아니고 그냥 중진국이다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예요? 선진국. 선진국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막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뽕들이 많아요. 국뽕들이 남아났어요. 국뽕들이. 막 난리 났어요. 요즘 막 유튜브 보면 국뽕 난리 났어요. 막.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했잖아요. 그죠? 뭐죠? KF-21인가요? 그거 왜 했잖아. 문재인 나와가지고 막 전투기 막 갖다 놓고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났어요. 그죠? 막 거기 뭐 난리 났어. KF-21을 보니까 뭐 막 이게 뭐 우주 최강 전투기라며. 얘 지금 날랐어요? 못 날랐어요? 아직 날라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뭐 우주 최강 전투기는 무슨 최강 전투기야. 참 국뽕이 되면 안 돼, 아시겠죠? 2027년에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순조롭게 되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됐고요. 너무 국뽕에 빠지지 마시고요. 막 K 방역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뭐 방역 잘 된 거 안 된 거예요. 뭐 열심히 하죠, 그죠? 근데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내가 그래서 위드 코로나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들을게 하는데 진짜 이제 한다면서 이제 못 막는다니까. 뭐자고 그냥 관리하자고 관리. 근데 맨날 그 막아서 사람 죽게 만들고요. 난 그래 안 된단 말입니다. 뭘로 죽는다고요? 질병으로 죽는다고요? 망해서 죽는다고요? 망해서 죽는다고 지금. 됐죠? 뭐 합시다. 백신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됐죠? 잘 맞으시고요. 다 맞으셨어요? 2차까지 다 맞으셨어요? 됐죠? 뭐 또 땡긴다고 하대. 뭐 또 2차 맞는 것도 땡긴다고 하대요. 6주였는데 또 뭐 4주 뭐 이렇게 땡긴다고 하대요. 됐어. 뭐 마음대로 해요, 그냥. 됐습니다. 실제 뭐예요? 제약사에서 만들 때 임상 실험 결과로 그 주를 정해놓았을 텐데 어떤다고요? 수급상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버렸죠,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됐습니다. 뭐 파이자에서도 뭐예요?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됐나 봐.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뭐 됐나 봐. 됐습니다. 모나도 마찬가지고요. 신흥선은 어느 나라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미국 설명하는 모형이죠. 60년대. 쓸게요. 4번, 5번 모두 다 뭐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무슨 시대를 설명하는 모형이죠? 격동기의 시대죠. 하지만 둘 다 후진국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선진국 미국 문제 해결 방법이니까 둘 다 뭐라고요? 사이언스 아트? 아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정책학 기능설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 기억하세요. 신행정설이 먼저예요? 정책학 기능설이 먼저예요? 70년대 비슷한 시기인데 신행정이 조금 먼저예요. 그거 기출문제입니다. 신행정설이 정책설보다는 조금 먼저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다음 페이지. 통치 기능설과 정책학 기능설 박스 나옵니까? 둘 다 뭐라고요? 정의이론론? 이론론. 그런데 통치 기능설은 무슨 사회를 배경으로 하죠?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말 나와요. 통치 기능설의 시작이 언제였을까, 이게? 경제 대공황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경제 대공황 이전에는 사실 이 지배 권력자, 즉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고, 실제 엘리트가 지배하는 귀족사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넘어온 이 자본가 그룹들이 미국의 귀족이 됐던 거예요. 근데 경제 대공황과 함께 그들이 망했어요? 모두 망했죠. 모두 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망하면 다원주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선시대 때 우리 핏줄, 뼈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양반은 핏줄과 뼈대가 다르죠? 쌍놈들은 뭐예요? 핏줄과 뼈대가 뭐예요? 후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양반 핏줄 피하고 쌍놈 피는 뭐 달라요? 그쵸? 지금은 뭐예요? 귀족과 평민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은? 뼈대와 핏줄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돈이죠. 그때부터 다운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조선이 안 망했고 조선이 유지되면서 민주공화정이 되었더라면, 그래서 조선 왕이 있으면서 입헌군주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 지금도 귀족사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싸게 망했죠. 그러니까 다원주의로 잘 넘어간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국왕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일본은 다원주의가 될까 될까? 안 돼요. 일본은 벌써 뭐예요? 귀족이 지금도 배치되고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일본은 이른바 뭐예요? 귀족만 가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일본은 초, 중, 고, 대학이 뭐예요? 귀족만 다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일본의 명문대가 어디죠? 일본의 명문대야? 동경대, 또 뭐예요? 와세다, 뭐 게이오도 있고요. 뭐 이런 말에서 또 국립대학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교토대 이런 데 좋은 학교예요. 교토대 이런 데 좋은 학교인데 아베가 이런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베 약점이 좀 있어요. 아베가 뭐예요? 귀족만 학교를 나왔다고요. 대학도. 근데 그래도 나와도 뭐예요? 성공해요. 왜? 귀족 사회니까. 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쌀을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민주주의는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죠. 일본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잘? 국민들이 일본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들어, 그죠? 일본 백신 잘 맞추고 있어요, 못 맞추고 있어요? 뭐 못 맞추고 막 코로나 터지고 난리 났죠. 근데 뭐 올림픽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그런 사람이 올림픽 했으면 폭동났겠죠, 우리는. 우린 정권 바뀌어요. 박근혜 내려앉혔어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려앉혔죠. 일본이 불안한 게 그거예요. 일본의 예상도 그게 안 돼요. 우린 된답니다. 우린 돼요. 쥐가 뭔데 이게 있잖아요. 우린 쥐가 뭔데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 정신이 좋은 정신이에요. 됐고. 그 다원주의 사회 배경화하고요. 우측 보세요. 중소기능설이 나왔던 시대가 언제죠? 60년대부터 나타났던 시대경설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풍요 속의 빈곤 시대예요. 그러니까 불평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 좋아요. 이제 왼쪽 보세요. 통치사 시대는 뭘 강조했던 시대죠? 효율성, 공익주의란 말 나옵니까? 최대서의 최대 행복이죠. 여러분 다 망했어. 망할 때는 다 가난할 때는 어때요? 모두 다 부를 줄 수 있을까? 누군가는 포기해야 될까? 누군가는 포기해야 돼요. 다 수를 살려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고요? 효율성, 공익주의 시대예요. 우측은 뭐죠? 형평성의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효율성이 중요해요? 형평성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시대는? 형평이 중요한 시대예요? 효율이 중요한 시대예요? 손 들어볼게요. 형평이다. 아니다. 효율이다. 좋아요. 형평성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이재명 같은 분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누구는 제끼고 다수를 살리자. 이게 누구예요? 다들 말을 안 하는데 최재형 씨는 좀 얘기하더라고요. 최재형 씨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재형 씨가. 말을 좀 실수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헌법상 국가는 뭐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순화시키면 뭐라고요? 공주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법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가 약해서 그래요. 됐습니까? 나는 들으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뭔지 알겠는데 일반인들은 뭐예요? 그 말 들으면 황당해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됐고. 그러니까 어설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정을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봅시다. 이 사시 붙은 사람들이 누구를 무시할까? 행시 출신들 무시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시 출신들은 일단 판검사로 임용되잖아요. 몇 급 대우일까? 3급 대우예요. 행정고시는 5급이에요. 벌써 2계급 이상 올라가 버려요. 왜 그렇게 했냐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른바 뭐예요? 좀 더 뭐예요? 권위성을 더 인정해줘야 법 판결에 뭐예요? 정확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급을 올려줬다고요. 3급은 아닌데 왜? 특정직 공무원이니까 3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보수보험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행시를 좀 무시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고시 하고 있는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들은 그들 이렇게 생각해요. 사법연수원에서 몇 달 교육시키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유치한 것들이죠. 법학을 대단히 어렵고 대단한 학문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학문은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허접한 것들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됐고. 어때요? 행정법 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처음에 들을까 어려웠죠? 뭔 개소리야. 선생님 뭐 말하면 뭐요? 선생님 좀 못 가르쳐요.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죠? 법률은 누가 가르쳐도 잘 가르쳐요. 법률은 어떤 선생이 가르쳐도 뭐예요?
다 그냥 그래. 다 비슷비슷해. 깔끔하거든. 됐습니까? 그 법률하는 사람들이 허접함이 있어요. 됐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행정학은 누가 하냐에 따라서 레벨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우리는요. 됐습니까? 느낄 거라 믿습니다. 됐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7P 보세요. 신공관리소를 안 할래요. 이게 뭐예요? 행정의 새로운 뭐라고요? 경영화. 얘는 뭐라고요? 행정의 새로운 정치화예요. 쓰세요. 써있어요 거기. MP에 뭐라고요? 행정의 새로운 경영화. 누가 말씀 뭐라고요? 행정의 새로운 뭐라고요? 정치화. 안 써있네. 쓰세요. 써있어요? 눈에 안... 아 써있구나. 맨 끝에. 행정의 새로운 경영화, 행정의 새로운 정치화 써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경영화하고 새 경영화하고 정치화하고 얘는 뭐라고요? 새 정치화하고. 그러니까 이 말 같다고요. 뉴 가버넌스에서는 정치 과정과 관련이 없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냥 틀린 말이에요. 왜? 새 정치화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출문제입니다. 아실 거라 믿고요. 됐어. 그걸 정리한 박스가 이 박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심심하실 때 보시면 되겠고요. 넘기실게요. 04번에 정체적 관계 나옵니까? 쭉쭉 읽어볼게요. 한번 쉬었다 갑시다. 한번 쉬었다가.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 9시 반부터 하는 걸 할게요. 아시겠죠? 나 오늘 5시 반, 오늘 수업 없는 줄 알았어, 나. 나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병원에 있었거든, 좀 전에. 병원에서 옆에서 나 오늘 내가 운전을 잘 못해요, 지금. 오른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 타자마자 학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수업 있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수업? 그랬어요. 뭔 수업? 잠깐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4시 한 40분에 전화 받았거든 내가. 그래서 부랴부랴 버스 타고 막 여기 와서 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막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30분 늦게 시작한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 바라고요. 오늘 9시 반까지 할게요. 오늘은 됐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됐죠? 한번 쉬었다 갑시다.